안녕하세요. 7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최재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정제, 빠진 데이터와 이상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1시간씩 나눠서 배울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들어진 실제 데이터는 사실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옮겨지는 도중에 숫자가 잘못 복사돼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꼭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 전에 오류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데이터 오류를 찾아서 정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원 자료에서 정제한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원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빠진 데이터들 그리고 이상한 데이터들 값들이 튀는 값들이 있죠. 이런 값들을 제거하거나 정제하는 방법을 이번 차시에 배울 겁니다.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빠진 데이터를 찾아라 라는 첫 번째 절이고요. 여러분들은 결측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측치를 정제하는 방법을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missing value, 잃어버린 가치라는 거죠. 누락된 값, 비어있는 값, 이런 것들이 결측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는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서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이 결측치를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측치가 있으면 R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분석 결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틀린 값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측치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게 틀린 값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6차시를 하면서 같이 배운 데이터들은 결측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분석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끌어와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면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한 후에 제거 후에 분석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측치 제거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거고요. R에서는 결측치를 대문자 NA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 아래 코드의 출력 결과상에서 섹스 변수의 세 번째 행과 스코어 변수의 다섯 번째 행에 NA로 표시된 값이 결측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에 NA로 표시된 값이 결측치를 의미한다는 거죠. 문자로 구성된 변수는 NA가 특이하죠? 중괄호가 감싸진 형태로 출력돼요. 그리고 뭐가 없죠? NA 앞뒤에 뭐가 없죠? 따옴표가 없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잘못하실 수도 있고요. 이 따옴표가 있으면 어떻게 의미한다고요? 영문자 NA 값이 들어갔다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 거다. 섹스 변수는 컴바인 함수로 m부터 시작해서 male, female 이걸 뭐 결측치로 잘못 들어간 거죠. male, female 그리고 score 점수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5점, 4점, 3점, 4점, NA 값 잘못 들어간 거죠. 결측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DF를 넣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값이 나오는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결측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결측치를 확인하는 방법 함수는 is.na예요. is.na. 이게 결측치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s.na에 앞에서 만든 df를 적용하면 바로 결측치는 true, 결측치가 아닌 값은 false로 표시돼서 데이터가 출력돼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자는 거죠. 쉬워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이 is.na 가로 열고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 걸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바로 결측치가 확인돼요. 어떤 값들이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나오나요? 결측치가 아닌 값은 뭐라고요? false. 결측치인 값은 true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true가 결측치라는 거죠. 그래서 true가 있는 게 두 개 보이죠? 스코어의 5번째 행, 섹스의 3번째 행이란 겁니다. 이 is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해당 변수가 특정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true나 false 값으로 반환하는 기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is.na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is.na 값은 값이 na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 is.na 뜻은 is it na? 이렇게 묻는 거예요. is.na가 is it na? 라고 물으니까 맞으면 true. na가 맞네? true라고 하는 거고 na가 아니네? false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 번 더 테이블을 적용하면 데이터의 결측치가 총 몇 개 있는지까지 확인해 줍니다. 테이블 is it na.df 라고 해주면 결측치 빈도가 출력되고요. false는 몇 개, true는 몇 개 해서 결측치가 true를 보시면 되니까 2개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측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결측치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결측치를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값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측치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방법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별로 먼저 결측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앞에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었는데 2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성별 변수인 섹스와 점수 변수인 스코어가 2개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변수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나? 우리가 앞에서 달러라고 해서 안에 변수를 지정할 때 썼던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is it na에다가 내부의 변수명을 지정을 하면 해당 변수의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코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는 결과를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값에 변수 몇 개인지 확인해줘. is it na 맞니? na 맞니? df 데이터 프레임 안에 sex라는 변수에서 결측치 빈도 출력해줘. 그러니까 false는 4개, true는 1개가 나온다는 거죠. 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은 is it na 그리고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score라는 변수의 결측치 빈도를 확인해줘. false는 4개, true는 1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변수에 하나씩 결측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측지를 확인했으니까 결측지를 포함한 상태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값인 min, 합계값인 sum을 가지고 데이터를 함수에 적용해서 연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min은 평균이니까 데이터 프레임 안에 df라는 데이터 변수 안에 score라는 거에 대해서 뭘 해줘? 평균을 구해줘. 그러니까 1, NA가 뜨네요. 여러분들 NA 뜨나요? 정상적으로 연산되지 않고 값이 NA가 뜬다는 건 결측치가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썸도 마찬가지입니다. 썸도 df라는 것 안에 스코어 변수의 합계를 산출해줘. 값을 계산해 보시면 NA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결측치가 포함된 상태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측치가 있는 행을 확인도 하고 몇 개인지도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결측치를 확인했으니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써야 되고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ItNA라는 함수에다가 필터를 적용하면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터 기억나시나요? 이것만 보여줘 할 때 우리 앞에서 필터를 썼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먼저 결측치가 있는 행을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기능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패키지를 로드해야 돼요. dplyr이라는 패키지 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 패키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ibrary dplyr이라는 패키지를 로드하고 우리는 필터를 사용해서 스코어가 NA인 데이터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내가 만든 변수 안에 자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파이프 연산자죠. 파이프 연산자 기억나시나요? 이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는 필터 조건을 썼다는 거죠.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들 6-2에 보시면 파이프 연산자 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CSV 이그잼 할 때 그래서 DF에서 어떤 것만 추출해달라. 우리는 필터를 통해서 추출한다는 거죠. 이제 NA가 맞냐? 그러면 어디서? 스코어에서. 스코어가 NA인 데이터만 출력한다. 그러면 섹스 변수와 스코어 변수에서 NA인 데이터만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의 값이 NA인 데이터만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시면 DF의 5행 중에서 스코어가 결측치인 하나의 행만 출력됐다는 거죠. 스코어가 NA인 데이터만 출력해달라. 스코어가 NA인 데이터만 출력해달라기 때문에 섹스 변수보다는 스코어 변수에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자, isItNA에다가 여기다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isItNA 앞에 느낌표가 들어가면 not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not isItNA 하면 NA가 아닌 값, 즉 결측지가 아닌 값을 의미하는 거죠. 결측지가 아닌 값. 스코어에서 결측지가 아닌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필터 조건을 달았죠? DF에서 필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결측치를 제외하고 라는 거죠. 이짓 NA, 스코어에서 이짓, 스코어의 결측치를 제거하고 필터 조건을 통해서 DF에서 보여줘.
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코드를 실행하시면 섹스 변수는 그대로 두고 스코어 변수에서 결측치 값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출력한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한 데이터로 바로 결측치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결측치 없는 데이터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측치가 제거됐으니까 수치 염산 함수 적용하면 결과가 정상적으로 바로 나오겠죠. 자, 그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 거야. 어떤 거? df underbar no miss라는 결측치 없는 데이터를 만들 거야. 그건 어떻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df란 거에서 파이프 연산자 통해서 필터를 쓰고 not is it na의 스코어. 그래서 스코어 결측치가 대거된 값을 df underbar no miss로 만들어줘. 라는 거죠. 그러면 결측치가 제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 평균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바로 min 값에다가 df underbar no miss 값에서 스코어 값만 보겠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온다는 거죠. 자, 썸도 해보죠. 썸, 그러니까 df underbar no miss라는 거에다가 어떤 변수? 스코어 변수에서 합계를 산출해줘. 합계해 보니까 16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측치는 제외한 데이터로 분석도 가능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 변수 동시에 결측치 없는 데이터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변수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앞에선 스코어만 결측치가 없는 행을 추출했기 때문에 섹스는 여전히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다가 AND 기호를 이용해서 조건을 나열하면 여러 변수에 모두 결측치가 없는 행이 나온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AND 쪘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여러 변수에 모두 결측치가 없는 행을 추출하기 위해서 필터 조건에다 뭘 쓴다? AND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데이터 만들 건데 df underbar no miss라는 데이터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든다? df에서 갖고 오는데 파이프 연산자 통해서 필터 조건을 걸 거야. 어떤 필터로 해서 볼 거니? is it na? 아닌 거. 느낌표 들어갔어요. 스코어에서 결측치가 아닌 거 값하고 and is it na? 섹스 변수에서 결측치가 아닌 것 해서 df underbar no miss 해보시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아예 na 값이 있으면 다 삭제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 결과 보시면 스코어랑 섹스에서 모두 결축치가 보이네요. na라는 값이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 번에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다 제거했는데 필터 조건에서 일일이 변수를 지정해서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조건 하나씩 다 걸어줬어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na.omit를 이용하면 변수를 지정하지 않고도 결축치가 있는 행을 다 한 번에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df underbar no miss 2라는 걸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 na.omit 열고 어디 거? df에서 바로 그래서 모두 변수의 결측치 없는 데이터 바로 추출해줘. omit거든요. 그래서 df underbar no miss 2 해보시면 결축치 제거된 값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na.omit는 결측치가 하나 더 있으면 모두 제거해요. 그래서 간편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행까지 아예 날아가 버리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 값에서 스코어만 할 때는 남아있는 스코어 값들은 남아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별, 소득, 지역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분석 목적이 성별에 따른 소득을 차이를 알아보는 거라면 성별 소득 두 변수의 결축치가 있는 행만 제거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NA.오미트를 사용하면 성별, 소득은 결축치가 아니지만 지역이 결축치인 행도 같이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까지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에는 필터를 이용해서 분석에 사용할 변수의 결축치만 제거하는 방식을 권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민과 같은 수치 연산자들은 결축치를 제외하고 연산하는 기능인 파라미터를 지원해요. 그래서 NA.RM이라는 파라미터를 지원해요. 그래서 NA.RM을 true로 설정하면 결축치를 제외하고 함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일이 결축치를 제거하고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함수가 애석하게도 모든 함수가 NA.RM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함수가 NA.RM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필터로 결축치를 제거한 후에 함수를 적용하는 수로 작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민 함수 있죠? 민 함수를 가지고 한번 NA.RM을 사용해 볼게요. 지금 민 함수를 쓸 건데 어디서 쓴다? df에 있는 스코어에다가 변수에다가 쓸 거야. 그래서 스코어 변수에서 어떻게 한다? 쉼표를 주고 NA.RM을 줘서 true t로 해주시면 결축치 제외하고 df 안에 있는 스코어 변수에서 뭐 구해달라? 평균 산출해달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축치 제외하고 평균 산출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값이 어떻게 나와요? 4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NA.RM은 remove의 약자예요. 결축치 제거해달라는 의미고 썸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썸 합을 구하는데 df 안에 있는 스코어 변수에서 NA.RM true 해서 결축치 제외하고 스코어 변수에 합계 산출해달라. 얼마 나오죠? 16이 나온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summarize 기억나시죠? 요약 통계량 할 때 썼단 말이죠. 앞에 이게 NA.RM이 되는지 보자는 거죠. 사실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CSV 언더바 exam.csv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했죠? NA.RM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CSV 언더바 exam.csv 파일을 불러와서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요. 데이터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일부 값을 여러분들이 결축치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축치를 만드는지 배우고 결과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exam이라는 데이터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 read.csv를 읽어서 만들 거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든다.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은 쌍따옴표에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exam 3, 8, 15행의 매스의 NA를 할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exam에다가 할당하는 거예요. 콤바인 함수로 할당을 한다. 3, 8, 15행 어디에다가? 매스에다가 대괄호를 닫고 어떻게 할인한다? NA라고 적어주는 거죠. 3815에다가 매스 변수에다가 매스 변수에 3815행에 NA를 할당한다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다시 이그제물을 써서 확인해 보세요. 값들이 어떻게 나오나. 자, 여기서 3815행에다가 여러분들이 NA 값을 할당했고, 여러분들 데이터 값을 보시면 3행과 8행과 15행에 매스 값에서 NA 값이 보일 겁니다. 여기다 매스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결측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측지가 생긴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NA 할당하는 거 가르쳐 드렸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거는 코드에서 대괄호를 쓰는 것을 배웠어요. 대괄호. 이 대괄호는 데이터 위치를 지정하는 역할을 해요. 데이터 이 위치에다가 해줘. 그래서 대괄호 안에서 쉼표 왼쪽은 뭐겠어요? 아까 38, 15 썼잖아요. 행위치. 쉼표 오른쪽은 열위치. 그래서 대괄호 기호는 나중에 15장에서도 배우긴 할 건데 이렇게 쓴다는 거죠. 왼쪽은 뭐라고요? 행위치. 오른쪽은 뭐라고요? 열위치. 그래서 열에서 매스 찾아서 행에서는 38, 15 찾아서 NA 값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머라이즈 가지고 값을 구해 볼게요. 이그잼에서 매스는 결축치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서머라이즈 써보시면 확인해 보자고요. 뭐가 나오는지. 지금 우리 NA 값을 넣었잖아요. 3815행에다가 이그잼 함수에다가. 자, 그러면 이그잼 함수에 파이프 연산자 서머라이즈 확인해 보겠다. 요약 통계량 확인해 보겠다. min mass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값을 낼 건데 min 평균 산출할 건데 어떤 변수에서? mass 변수에서. 자,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평균 값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NA가 나오죠. NA 뭐라고요? 결측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결측치를 제외하고 평균 산출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그잼에 똑같아요. 파이프 연산자의 요약 통계를 볼 거야. min 언더바 mas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줘. 평균 만드는데 매스 변수에서 만들어. 그런데 뭘 넣었어요? 여기다가 na.rm 결측치가 빼고 평균 산출해줘. 자, 어때요? 값이 나오나요? 55.23529 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값이 나올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걸 가지고 다른 수치 연산 함수에도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기본적인 요약 통계량의 평균, 함수, 중앙값 뭐 이런 것들 다 돼요. 그래서 평균 산출한다. 요약 통계량 보여줄 건데 min 언더바 mass라는 이름으로 평균 보여주고 mass 변수에서 na.rm 무슨 뜻이라고요? 결측치 어떻게 달라고요? 결측치 어떻게 달라고요? 제거하고. 썸매스 합계 구하는데 썸매스 변수에서 결측치 제거하고 합계 해줘. 중앙값 구하는데 이 이름으로 해주고 중앙값 매스 변수에서 결측치 제거하고. 그러면 각개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결측치를 제거해서 수치 연산 함수까지 써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연결해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까지 해볼게요. 데이터가 엄청 크고 결측치가 얼마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를 제거하고 분석하더라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결측치 몇 개 안 돼.
근데 데이터가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 결측치가 3개인 거야. 그럼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측치를 대신 다른 값을 채워 넣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결측치 대체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면 데이터가 손실돼서 분석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에는 사실 평균값이나 최빈값 이런 것들을 대표값을 구해가지고 모든 결측치를 하나의 값으로 일괄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통계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예측값 추정하는 거 있습니다. 예측값 추정해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평균을 구해서 일괄 대체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해볼 겁니다. 앞에서 만든 이그잼 데이터는 3, 8, 15 행에서 뭐였어요? 매스 결측치가 NA 값으로 결측치를 넣었죠. 그래서 이 값들을 평균값으로 넣어가지고 결측치를 대체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매스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한다. 어떤 거? 이그집 안에 있는 매스 변수로 어떻게 해달라고? 결측치 제외하고 매스 평균 산출해줘. 55.23529. 자, 이렇게 평균을 산출했어요. 55.23529. 결측치는 우리가 제외하고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값이 나오겠죠? 자, 이제 평균값을 구했어요. 우리는 55.23529라는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A 값을 뭘로 대체한다? 55로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값으로 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치값이 55면은 매스가 NA면 55를 부여하고 아니면 원래 값을 둬라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인즉슨 어떤 함수를 쓴다? if else를 쓰겠다라는 거죠. if else.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if else 조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대체하는 거고 이그잼 안에 있는 매스 변수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이건 if else로 보여줘. if else로 보여주는데 is it NA? 이게 NA면 이죠. is it NA? 어디에 있는 NA? 이그잼 안에 있는 매스 변수 안에 NA면인 거죠. 맞으면 어떻게? NA 값이면 뭐 어떻게? 55로 보여달라. 55로 보여주고 NA 값이 아니면 어떻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원래 매스 값으로 보여달라. 거기다가 테이블 값이래. 뭐예요 이거? 빈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is it NA가 맞는 매스 값 안에 NA 값의 빈도를 보여달라고 만약 결측치가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first 값이 20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측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exam을 쳐서 확인해 보시란 겁니다. 자, exam 쳤어요. 출력을 하게 되면 매스만 보면 되죠. 매스 값에 쭉 보시면 일단 결측치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맞죠? 근데 우리는 몇 행에 있었던지 기억이 나시죠? 3행, 8행, 15행이 줬단 말이죠. 매스 값의 값을 보세요. 55로 다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를 이미 이제 얻은 거죠. 이그잼이란 데이터가. 그래서 평균 구해보세요. 민 이그잼 안에 있는 매스 평균 산출을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온다? 55.2가 나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변형까지 해봤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결측치 대체하는 거 여러분들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결측치에 대한 초기 이해는 좀 가능하실 것 같고, 그래서 결측치를 우리는 이때까지 찾고 제거하고 대체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보기 각각 연습해서 같이 자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고요. 힌트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이상한 데이터를 찾아라 해서 이상치를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